시온님 안녕하세요. 사귄 지 2년 헤어지게 됐네요. 전 남친은 장교예요.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 중이고 27살입니다. 저는 25살이고 서울 종로 쪽에 거주하고 있어요. 만나게 된 계기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됐습니다. 외적인 게 전 남친이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항상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너무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군인에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군인이라고 남자답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강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센 척하는 거랑 행동이 어린 애들인 것 같은 거랑은 이제 다른 거죠. 첫 만남에 사귀게 됐고 전 남친은 군인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애틋함도 있어서 연애를 잘 이어나가는 중이었어요. 연락 또한 전 남친이 훈련을 나간다거나 다른 간부 눈치 볼 때가 많았어서 연락을 잘 못해도 많이 이해해줬고 전 남친은 항상 그런 점에 미안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서로 그렇게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만남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저는 제가 화천을 가서 그냥 재밌게 놀아도 놀 수 있었는데 전 남친이 총구석에서 할 것도 없고 재미없을 것 같다며 화천을 못 오게 했고 서울에서 항상 같이 놀자는 식으로 해서 전 남친이 저를 항상 보러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밑에 지방에 사는 친구 2명이 서울에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엄청 친한 친구들이었고 지금도 단톡방에서 같이 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친이 미안한데 그럼 이번 외박 나온 건 저랑 같이 친구들을 보고 놀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좀 내심 섭섭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못 보다가 서로 데이트 계획까지 다 짜놨고 둘만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고 전 남친 친구들과 놀다가 제가 전 남친한테 근데 좀 서운하다. 나는 그냥 둘이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못 봐서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니 전 남친이 그랬냐 미안하다. 근데 나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그랬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고 그때 대화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작년 6월쯤 전 남친이 갑자기 바쁘다고 연락이 좀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뭔가 초기 이상해서 전 남친 지인들 인스타를 봤는데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과 저 몰래 호캉스를 가서 노는 사진을 봤어요. 화가 정말 치밀어 올라서 전화해서 따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제가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뢰감이 없어졌다고 했고 전 남친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 얘기하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친이 그날 다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한 달에 한 번은 여자친구인 저를 다시 무조건 보는 날을 만들겠다. 방치하게 놔둔 것처럼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나도 가끔은 친구들끼리만 놀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서운해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고 기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는데 전 남친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 일 때문에 보상 심리가 생긴 것인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냐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했고 전 남친은 미안하다고 하다가 자기가 그런 바쁜데 어떡하라는 거냐고 짜증을 내서 제가 네가 왜 화를 내냐고 언성을 높이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듣기 싫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짜증났겠지. 그 일 뒤로 사이도 조금 어색해졌고 만나는 날 잡는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기를 꺼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보자고 했지만 전 남친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친구들 만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만나지 않냐고 뭐가 문제냐고 해서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이랑 만나는 빈도가 너무 다르지 않냐고 얼마 만나지도 못하는데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 본다면서 지금 나는 2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 이게 연애하는 게 맞냐? 보는 횟수도 그렇고 서로 연인 사이인데 합의점을 서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말에 아 모르겠다 그만하자 하면서 대화를 회피해버리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속상한 마음에 그냥 나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한다 말해라 억지로 만날 필요 없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이러면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새벽에 전 남친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항상 바쁘고 못난 나 만나느라 고생했고 이해해주느라 고마웠다는 뉘앙스의 카톡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읽고 나서 헤어지자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연락했지만 더 이상 연락도 의미 없을 것 같고 우린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전 남친이 얘기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붙잡다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히지 않아 연락은 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호님 영상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고 마음도 좀 차분해져서 다시 재접근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는 장거리는 재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 문제도 장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저는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을지 혹시 아신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남친이 우린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시온님 영상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문제 때문에 안 맞는다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 원래 사람은 다 안 맞는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접근해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직업 군인인 전 남친과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데이트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회피하는 식으로 일관하다 헤어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돼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은 끝났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장거리는 재해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연에서 장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 이 사연은 장거리 문제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 남자는 애초에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애초에 처해 있잖아. 그래서 장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장거리 때문에 이 만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해관계에 문제들이 생긴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장거리를 해결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재회 자체가 장거리 자체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돼서 장거리 때문에 재회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실 종로 쪽에 사신다고 써놨는데 종로 쪽에 사시는 분이면 장거리가 아니라 이 남자한테는 오히려 최단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진짜 장거리가 재해가 문제가 되려면 우리 내담자님이 저 밑에 지방에 살아야 장거리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 사연이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야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연은 장거리는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데이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재접근하고 다시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남자한테는 합의점을 찾을 게 없어요. 이거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겠다는 거고 이 남자한테 그런 행동은 불안한 행동을 보여주는 꼴밖에 안 돼요. 합의점은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지 본인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합의점을 알았으면 진작에 서로 뭔가 개선 방향도 말해주고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 이 남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괜히 회피했겠어요? 회피했을 만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되니까 회피한 거예요. 말해봐야 서로 싸움밖에 안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 전에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결국 싸웠잖아. 그러니까 합의점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회피했던 거고 이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반갑게 보는 이 자리에서 왜 또 합의점을 이 남자한테 찾고 있냐고. 만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계시면 이 남자 데이트 자리 박차고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인이랑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보통 그런 문제들은 어떤 정서적인 의존의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문제는 합의를 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거라서 해결점이 안 나올 거야. 이 사연처럼. 정서적인 의존의 문제는 합의를 볼 문제가 아니야. 내담자님 사연의 합의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는 직업군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연애를 하면서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잘 못 보게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은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 친구들을 또 보고 나면 그 만남에서 너무 오랜만에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또 다른 장소에서 더 만나고 싶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애초에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를 관리해주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을 가지고 무슨 합의점을 찾거니 말거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자를 내가 사귀는 건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인지, 내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만날 것인지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정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남자랑 나중에 데이트하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우리 참 미성숙했다 하고 넘어갈 일이고, 내 남자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정의 문제인 거지, 이 남자한테 계속 합의를 봐야 되는 합의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남자랑 재회를 하시더라도 좀 만나다 보면 저번에 사귀었던 것처럼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 남자가 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서운한 감정 터지면서 화를 낼 거라면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애초에. 응? 어차피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거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싫으면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도 노력하고 합의하면 되겠지, 이러면 그냥 똑같이 헤어지는 거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자꾸 연인들 사이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복적인 이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문제가 많은데, 합의 못 봐요. 합의점이 있는 게 아니야. 결정의 문제죠. 음, 자, 답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